아무튼 그러나 정치 일정은 일정이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몸이 일철단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귀국하자마자 야당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도 성적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일해야 합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인 양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조금 야박한 느낌도 듭니다. 대통령 아프다고 하는데 대통령 보고 위선적이다. 야당 입장에서 이런 공격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모습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 오후 1시 30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는 도둑이 도둑 잡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도둑이 했습니다. 도둑 잡아라. 예, 왜냐하면 이 성완종 게이트의 핵심은 바로 박근혜 캠프에 2012년 대선 당시 들어갔던 이 검은 돈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도둑이 도둑을 잡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새누리당도 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 링거를 맞으면서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에게 하루빨리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예, 어떻습니까? 야당이나 여권 내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사과하실 마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아마 최소한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신이 직접 잘못한 일이 아니라도 부덕의 소시란 말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준비는 다 하셨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여나 야나 29일 그 보궐선거 앞두고 그건 네 군데 선거 그걸 가지고 물론 정치적 의미는 큽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지금 사정 결단하듯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몰아붙이고 그럼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재인 대표도 바로 또 그 대선 자금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름이 거론 안 됐다 뿐이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대통령 보면 참 이회창 전 후보 때 보면 차떼기 정당이냐 아니냐 차이는 있었지만은 적어도 10분의 1은 넘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성완종 씨가 새누리당에만 주고 저쪽에 새정치연합을 하나도 안, 그때 민주당에는 하나도 안 줬다.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문재인 대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기꺼이 가서 대선 자금에 대해서 조사받겠다. 당신도 받으라. 이러면 그건 이야기가 되는데 마치 자신은 전혀 깨끗한 걸로 간주하고 남은 대통령은 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래 의심이 간다는 투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좀 상대방한테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김윤성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 유세에 나갔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국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이미 얼마나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기를 기다린 발표를 하실 것인데 마치 야당에서 그것을 막 쪼아서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좋지를 않고 일단 시기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신 스스로가 밝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미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당신들을 부패한 놈이고 부패한 사람들이고 나쁘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는 얘기를 전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면 이게 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까지 정치인 경제인이 포함된 특사는 청와대 최고 위급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얘기와 함께 다음 얘기 내용이 중요한데 민정라인이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 대통령의 의견을 내고 OX표를 치는 형식으로 이 얘기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있었던 성완종 사면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요. 어떤 그 돈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바로 2007년 12월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 성완종 회장의 두 번째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전직 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특별 사면,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된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민정수석 또 법무비서관 등까지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든가 어떤 법무부가 모두 소관했을 거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와 관련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알았을 거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 고위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어떤 특별 사면의 형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민정수석 이 정도는 모를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이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을 때 그 바로 다음 날 이 법무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 다르고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 다른 두 얘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회동 자리에서 성완종 회장의 이렇게 사면이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사면 며칠 전인 12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간 면담의 이야기 역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가 얼핏 보면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 28일 회동에서 이명박 당선인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회의를 하고 바로 직후에 성완종 회장이 특별사면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기억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문재인 대표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로 2007년 12월 28일 오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74명으로 이루어진 특별사면 명단을 1차적으로 제가를 합니다. 74명. 예. 이게 바로 12월 28일 오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날 밤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에 성완종 회장을 늘려서 75명으로 특별사면 명단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예. 한 명만 늘어났고 더군다나 이 한 명을 늘려라 지시를 한 게 하여튼 이상하게도 이 12월 28일 만찬 회동 이후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2월 28일 만찬 회동에서 혹시 성완종 회장의 특사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좀 증폭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면이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2007년 12월 20일까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예.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논의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 말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74명에서 하루 사이에 75명이 됐습니다. 그 74명 안에는 성완종 회장이 없었습니까? 74명 명단에는 성 회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정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현 여권 실세 인사들의 명단만 있었기 때문에 예. 여권에게 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두 번의 특별 사면으로 논점이 올라가면서 참여정부도 성완종 회장과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냈고요. 예. 더더군다나 두 번째 사면할 때는 이명박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명단이 올라갔기 때문에 MB 정부도 또는 이명박 대통령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성완종 리스트가 예. 친여, 친박 중심에서 그 참여정부로 또는 이 MB 정부까지 지금 확산이 된 측면이 예.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예상됐던 바긴 한데 오늘 6시 10분에 퇴임식을 합니다. 퇴임식 대통령은 원래 가지 않는 것일 테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퇴임식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오늘 몸이 편찮으시면 내일 수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오늘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부터 청와대에서 나온 예상은요. 오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든 아니면 화요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월요일 중으로는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수리할 거다. 왜냐하면은 당장 수요일이 재보궐 선거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즉시 수용한다는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홍보수석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그 언급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왕 어차피 이제 그 사의를 수용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지. 그걸 질질 미뤄가지고 보궐선거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건 뭐 정해진 순서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비극적인 한 스토리가. 몸은 아프지만 이렇게 하실 일은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아무튼 그 짧게 김무성 대표 얘기 지금 그 당시의 특별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 하나만 들어보고
이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 당시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이 비밀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밖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는 얘기인데 선거 유세장에서 다소 선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얘기가 평범한 국민들에게 좀 어필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면 특사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제 각자 당의 자기들 계산 속에 의해서 이용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는 길 가다가 이게 신호만 위반을 해도 벌금을 물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들어가지도 않는 데다가 거기에 대해서 특사까지 이어지는. 그럼 저희들 국민들은 정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로비를 하면 저희도 특사를 받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필요하신가요, 특사?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피해복권 지역에 왜 정치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과 여당의 공방 속에 숨어 있다가 최근에 좀 부각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이죠? 네. 예, 의원인데 6,500만 원 받은 혐의로 판결이 유죄로 판결도 나기 전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당원권도 정지가 되고. 그런데 한명숙 전 총재죠. 9억을 받았고 전 총리, 그리고 1심, 2심 판결까지 유죄가 판결이 났는데 의정활동 중이다. 이 부분 국민들의 일반 보기엔 좀 의아하거든요. 의아하죠. 그러니까 일단 결국 이 얘기가 나온 게 그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 보고 김무성 대표 쪽으로 향해서 당신들은 부정부패한 집단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는 새정치는 뭐 깨끗하세요 라면서 이런 얘기가 부각되고 근데 있거든요. 참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게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다만 우리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수수 부분에서 무죄니까. 그런 다음에 변호인하고 언니 동생처럼 웃으면서 팔짱 끼고 나온 장면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적절한 장면이라고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2심까지 유죄입니다. 근데 현재 대법원 판결 상고 올라가서 그게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왜 결정이 안 나고 있나요? 대법관이 머릿수가 모자랍니다. 지금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야당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6,500만 원 받았는데 판결로 나기 전에 구속이 되고 저쪽은 9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판결 나고도 왜 이런 거죠? 법원이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명숙 의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2심 판결에서 바로 유죄로 이 판결 결과가 180도 변한 거죠. 그때 2심 재판부가 유죄다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다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 법원이 뭐 따로 봐주기를 한 건 아니군요. 근데 또 하나 지적이 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현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원권을 당연히 정지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한명숙 정치인이 의정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쪽에서 새누리당을 지적을 하려고 하면 당원권을 정지를 시키든지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유죄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흉보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좀 약간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한명숙 전 총리, 지금 현재 의원께서는 좀 당내 지지 기반이 탄탄하시고 송광호 의원은 좀 그게 약해서 이렇게 당내 전폭적인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자면요. 옛날 말 그대로예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딱 그 식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영향력이 큰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만약에 잡아넣거나 하거나 하면 주변에서 너무 시끄러울 테니까 또 당원권 아까 신 변호사님 당원권 왜 정지 같이 하려면 정지시킨 새누리당 정지시킨데 왜 안 하냐 하지만 만약에 시켜놔 보십시오. 지금 야단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힘이 있고 보거나 돈이 있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도덕률이 여전히 그러니까 어두운 도덕률 말하자면 이런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 마음 한구석에 아마 다 화병이 다 나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권 측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야당도 그런 점에서는 좀 제발 정신 좀 차려야죠. 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바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성완종 게이트를 보니 이 박근혜 정권은 정말 부도덕한 정권이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서서 무슨 얘기냐? 새누리당은 이 검찰에 기소만 되더라도 당원권을 정지하고 있는데 예. 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도 2심 판결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의정 활동 중이다. 이러면서 이 도덕성에 대한 어떤 혁명성 경쟁을 예고한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뚜렷하게 어떤 강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명숙 의원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받고도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나왔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새누리당이 짚으면서 우리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도덕성 경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고 나섰죠.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은 무죄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됐는데 그럼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되는데 계속 그럼 기다립니까? 대법관 임명될 때까지? 우선 왜 그러냐면요. 이 사건이 2심 판결 날짜가 2013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도 6개월 훨씬 이전인데 바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이 대법원 2부입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2부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2월 17일인가요? 퇴임을 해서 지금 공석 중이고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박상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열렸는데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사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뭐 대법관 인준이 안 돼서 한 10년, 20년 정도 그 자리 공석이면 그 법원 판결 안 납니까? 최소한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법이 저가 머릿수가 되지 않으면 물론 그 판결이 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 때문에 대법관을 일부러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의혹을 저기가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요. 3년 총선에 집안 망한다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소송이 3년, 4년 걸려서 정말 그 사람들의 명줄을 지고 있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라면 일단은 재판부는 충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답답한 거죠. 예,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야권 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의 입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일단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만 명실상부한 친노 정당이죠. 문재인 대표가 있고 그리고 또 2012년 총선 3인방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한명숙 당시 대표와 이해찬 의원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지분이 있고요. 신은숙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들도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참여했던 고문 경찰관들이 검사들 수사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연 전략 의혹을 해소하려면 빨리 대법관 어떻게든 결론이 났습니다.